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과 수험생분들 중에서는 이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고 또 본인의 적성에 맞을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오늘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관세사를 선택한 이유는 관세사는 일단 전문직입니다. 그쵸? 전문직이란 말은 일단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 이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직인데 관세사도 그 중 하나예요. 그런데 대부분 모르거나 또 알고 있더라도 뭐 하는 건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틈새 전략입니다. 틈새 전략인데 완벽한 틈새 전략이다. 자, 모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모르기는 하지만 이게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앞으로서도 대체적으로 전망이 좋고 사라지지 않는 안정된 직업이기 때문에 이걸 잘 노린다면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게 틈새 전략이잖아요. 이 특별하게 이제 관세사가 그런 분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자, 한번 가볼게요. 관세사라는 거는 자,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관 절차를 이행하거나 화주 또는 관세 납세 의무자를 대리하여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통관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국가대 그죠? 국가에서 그러니까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로 이제 물건을 넘겨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죠. 뭘 거칩니까? 어떠한 특정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합해서 통관이라고 해요. 통관. 이 통관 절차를 대리해주는 사람을 관세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 제가 세무사를 했어요. 세무사를 했는데 세무사가 뭐냐면은 우리 국가에서 그쵸? 우리나라에서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제품 생산하거나 이득을 보면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을 대리해주는 사람이 세무사였다면 관세사라는 거는 세무사긴 하지만 분야가 어떤 분야? 무역 분야에 있어서의 세금을 대리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엄연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세무사하고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관세사의 업무가 관세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 법에 보면 이렇게 11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냥 대충 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어려우니까. 자, 수출입 품목에 대한 뭐 세번, 세율, 또 뭐 세금을 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거 세액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 수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반출, 반입 등과 관련된 절차를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나 승인 표시 이런 거 하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심사나 심판 청구 그러니까는 무역에 있어서의 변호사의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관세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신고와 관련된 자문, 뭐 환급도 하고, 그 다음에 세관에서 조사나 처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리해서 의견 진술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관세법과 관련된 뭐 진술 절차 같은 걸 대행해주는 업무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관세사의 업무를 더 쉽게 말하면 무역과 관련된 통관과 세금을 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자 물건을 수출했어요. 수출해서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한국으로 물건이 들어와요. 그러면 관세사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자 관세청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물건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 물건의 수나 아니면 가격에 따라서 뭐가 들어갑니까? 가격. 그 다음에 특정 나라에 따라서 세금을 다른 말로 바꾸면 관세라고 하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부여되는 세금을 이 관세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계산하고 최적의 관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에 따라서 그쵸? 물품에 따라서 세금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물품과 관련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사가
세무사가 여러 번 뭐랬죠? 우리가 이제 세무사가 국내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어떤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낼 때 최저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잘 파악해서 법적으로 파악해서 요걸 대리하는 업무를 한다면 관세사도 똑같이 물품을 수입하거나 혹은 수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건에 따라서 세금, 다른 말로 이건 관세라고 하죠. 세금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플러스 알파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냐하면 이건 외국으로 가기 때문에 외국에 따라서 외국의 관세법, 그쵸? 법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금과 관련해서. 그래서 무역과 관련된 통관과 세금 업무를 한다, 대리한다. 그래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는 항상 중간에 관세사가 있어야 돼요. 이걸 대리하는 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개인은 못하겠죠? 주로 국가 대 국가로 무역하거나, 그쵸? 기업이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수출하거나, 그쵸? 기업이 아닌 법인들, 그쵸?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뭐 법인들에 있어서 뭔가 수출 수입할 때 아니면 돈이 많은 진짜 돈이 많은 부자들이 개인적으로 뭔가를 사들이거나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할 때, 요럴 때 관세사를 이용한다. 일반 개인들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개인들 여러분들 뭐 해외 직구 배송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가격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관세사 들어갈 필요도 없고 요건 딱딱 정해져 있지만 그거 외에 요런 사람들한테는 관세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실제 관세사를 인터뷰한 걸 봤더니 두 가지를 메인으로 한대요. 첫 번째는 다양한 물품들을 보면서 그것과 관련된 수출입 신고, 그렇죠? 여기 안에는 관세 신고가 들어가겠죠. 신고를 담당하는 업무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역 관련 협정.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FTA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가 어느 나라랑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랑 수출, 수입 그런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나라가 FTA 협정을 맺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물품이 이런 것들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줄이면서 적절하게 수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관세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럼 관세사는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컨설팅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세무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더 다방면으로, 그렇죠? 폭넓게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세금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관세사의 자격 요건은 이것도 국가 자격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세사 자격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자격 시험을 보고요. 자, 자격은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고요. 1차 시험은 필기시험, 2차 시험은 논술, 서논술형이고 1차 시험 보시면은 관세법, 그쵸? 법과 관련된 거 나오고요. 주로 나오는 거 보세요. 소비세법, 그죠? 세금과 관련된 법, 회계도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있어요. 영어, 그쵸?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해외 기업들이랑 수출입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 성적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1차 시험에서는 요 회계학이 주요 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세금, 돈과 관련된 이런 법들 학문이 필요하고요. 2차 시험에는 당연히 관세법, 그 다음에 평가, 무역 실무, 실제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법과 뭐 그런 시험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관세사가 되려면 공부해야 될 게 세금과 관련된 거, 돈과 관련된 거, 법과 관련된 거,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리한 과는 무역학과나, 그쵸? 아무래도 무역학과에 가면은 무역과 관련된 내용 법을 배우기 때문에 아니면 경제학과나, 그쵸? 아니면 통계학과, 요런 학과들이 아니면 법학과, 그쵸? 법을 또 배우기 때문에 요런 과들이 관세사 시험에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관세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요. 1, 2차 시험을 연속해서 한 번 치르고요. 합격 인원이 90명 정도 된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절대평가긴 하지만 어쨌든 90명 정도가 되고요. 올해 이제 시험 경쟁률 봤더니 1차 시험이 2,000명 접수해서
380명 정도 합격했고요. 최종적으로 2차 시험은 이게 이제 678명은 뭐냐면은 올해 합격자랑 지난번에 1차는 합격하고 2차는 합격하지 못했던 합격자가 포함된 거겠죠. 그래서 실제 90%.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합격률은 10% 정도가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합격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실무 수습 기간,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쳐서 관세청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관세청에 등록을 해야지만 관세사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관세사는 진로 및 취업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관세사는 관세법인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들을 제가 여러 분야를 했는데 이게 이제 분야마다 성질은 비슷한 것 같은데 취업 진로가 좀 달라요. 그렇죠? 또 다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관세사는 뭐냐면은 법인입니다. 법인. 여기 이제 제일 많이 취업해요. 법인. 왜냐면 관세사의 업무는 무역과 관련된 업무고 국가 대 국가,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주로 법이니까 기업 위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큰 규모의 관세만 주로 담당하는 법인에 주로 취업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 관세법인에 일을 많이 줍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이제 주로 당연히 인천이나 부산 등에 있겠죠. 왜? 실제로 무역은 인천공항 혹은 인천항만 또 부산항만 등을 통해서 배나 비행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법인들은 인천, 부산 등에 위치하고 이런 데서 근무를 대부분 합니다, 여러분. 대도시이긴 하죠. 자, 두 번째는 법무나 회계법인. 이제 법무는 주로 변호사들이 있는 법인, 회계법인은 회계사들이 있는 법인에도 관세사들이 들어갑니다. 왜? 왜냐하면 이 변호사들도 회계사들도 뭐예요? 일반 무역과 관련된 그런 소송이나 그런 것들을 담당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변호사들이나 회계사들은 관세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있는 관세사들을 들여와서 조언을 구하고 같이 일하기도 합니다. 극소수긴 하지만 이렇게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삼성이나 뭐 SK 등과 같은 큰 대기업에는 관세부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 기업들은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입과 관련된 세금, 관세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회사 내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관세사들이 이렇게 뽑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업을 해요. 이렇게 해서 1번, 2번에서 경험 5년에서 10년 사이에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난 혼자 해도 되겠다 해서 개업을 하기도 하는데 비중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업하는 사람들은 무슨 능력? 영업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죠? 나 혼자 해도 혹은 두세 명 이렇게 같이 해도 충분히 뭐예요? 기업들이나 어떤 법인들하고 거래를 터가지고 내가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 이런 사람들은 개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중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무원들을 뽑아요. 관세 분야의 공무원들 주로 어디 근무할까요? 관세청에 근무하겠죠. 여러분들 공항이나 뭐 항만이나 이런데 는 다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7급 공무원들을 뽑아요. 이렇게 뽑아서 운영을 합니다. 자, 관세사의 장단점 볼게요. 장점은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무역을 하기 때문에 관세사의 의존도는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안정적인 전문직입니다. 그렇죠? 요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문직이고요. 만약 개업을 한다면, 내가 능력 있게 개업한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입은 천차만별. 왜? 왜냐하면 관세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기업들이고 법인들이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들어가겠죠. 이 돈의 몇 퍼센트가 관세사에 대한 업무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뭐 수입은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 일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관세사의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적이다. 거. 자, 단점은 관세사는 다른 비슷한 분야에 비해서 공부량이 많고 합격률이 낮아요. 그렇죠? 1년에 90명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좀 낮습니다. 10% 공부량이 좀 많고요. 그래서 합격만 하면 좋은데 합격하기 과정이 보통 한 3,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평균. 자, 학원의 발표에 의하면, 관세사 준비한 학원에 의하면. 자, 그리고 국가 간의 무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잘못된 실수, 영 하나 잘못 붙이거나 뭐 문자 하나 잘못 쓰면은 무역 분쟁, 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1, 2억이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 몇백억에서 최소 조 단위이기 때문에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치밀한 직업이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련 직업 분야에 있지 않으면 대부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리기 전까지는 관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틈새 전략으로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외 나라 사람들과 많이 컨택을 하고, 그쵸? 또 다양한 물품들을 볼 수 있고 수입 수출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관세사 친구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물품들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좀 더 매일매일 새로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연봉은 보시면 이제 주로 평균 5천에서 7천 정도인데, 이것도 이제 평균이고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전문직들은 당연히 평균 연봉은 있지만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극과 극이라는 거. 극과 극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균으로 보세요. 자, 전망은 보면은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는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많을 거고요. 세계화 시대의 무역과 관련된 관세사의 업무 수요는 당연히 많아질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요가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100% 관세사를 쓰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따른 수입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사가 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관세사가 된다면 어떤 능력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입은 천차만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적었어요. 대한민국의 경계에서, 그쵸? 수출입 담당하니까 경계에 있겠죠. 항만, 뭐 공항 등에서 근무하는 거니까 경계에서 무역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관세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름의 내가 우리나라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한다는 자부심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해외 사람들과 많이 컨택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예요? 모험심, 그쵸?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물품들을 보고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한 호기심도 있을 거고요. 그쵸? 이런 거. 플러스 좀 더 뭔가 안정적인 직업, 안정성을 원하면 이런 것들이 관세사가 어울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은 계속 공부는 해야 돼요. 왜냐면 법이 바뀌고 세계적인 그 무역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라는 점은 조금 단점이지만 이건 본인의 노력이니까요. 자,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통해서 여러분들 관세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정보를